소년 삼국지 제52화 이별의 아픔, 조조의 유혹과 방랑의 길, 서주가 조조의 손에 함락되고 유비삼 형제는 뿔뿔이 흩어졌다. 불길에 휩싸인 성을 뒤로 하고 홀로 달아나던 유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백성들에게 미안했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관우와 장비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만날 수는 있을지, 암담한 생각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한편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 간부인과 미부인을 지키다 결국 조조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형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택했고, 장비는 혼란 속에서 필사의 탈출 후 형님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1. 관우, 조조의 품에 갇히다. 관우는 유비의 부인들을 극진히 보호하며 조조의 본영으로 향했다. 조조는 관우가 자신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예전부터 관우의 무용과 충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조조는 관우를 맞이하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다. 최고의 연회를 베풀어주고 황금과 비단, 징휘한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또한 한나라 조정에 상주하여 관우에게 편장군 피한 장준이라는 높은 직위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은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한 조조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조조는 관우에게 가장 탐낼 만한 선물인 적토마치투마까지 내주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를 본 관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조조는 내심 기뻐하며 관우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기우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관우의 충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조조의 선물들을 기꺼이 받았으나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관우는 조조에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한나라 황실에 충성하고 유비 형님께는 불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유비 형님의 두 부인을 극진히 보호하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유비 형님의 소식을 듣는 즉시 1000리 길이라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비록 승상께서 주신 모든 것을 두고 갈지라도. 조조는 관우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충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관우의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관우는 유비의 부인들과 함께 조조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유비를 향해 있었다. 밤마다 그는 서주의 방향을 바라보며 형님의 안녕을 기원했고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다. 조조는 관우를 곁에 두고 그의 마음을 돌리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관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유비,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다. 한편 서주에서 탈출한 유비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홀로 초라한 행사액으로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들과 백성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대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이동하며 며칠을 방랑하던 유비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천하의 대세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거대 세력에 몸을 의탁하여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당시 중원 제1의 세력을 자랑하던 원소 윤샤오였다. 원소는 명문가 출신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품이 우유부단하고 장고해가 많아 유비는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댈 곳이 없는 유비에게는 원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유비는 원소에게 서주에서 조조에게 패하고 쫓겨난 상황을 설명하며 몸을 의탁했다. 원소는 명성 높은 유비가 자신에게 찾아오자 겉으로는 크게 환영했다. 그는 유비에게 좋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자신의 휘해 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조가 경계하던 유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다. 유비 또한 원소의 속마음을 알기에 그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리며 동생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3. 장비, 형님을 찾아 헤매다. 가장 단순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장비는 서주를 탈출한 후 오직 유비와 관우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는 몇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형님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거친 성격 탓에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형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와 애틋함이 가득했다. 장비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형님을 찾아 오늘도 거친 들판을 헤매고 있었다. 삼 형제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을 견디고 있었다. 한 명은 조조의 휘해서 충의를 지키고 한 명은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으며 또 한 명은 드넓은 중원을 방랑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소년 유비의 고난은 계속되지만 그의 마음속 대의와 형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소년 삼국지 52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